예, 지난 우리 그 기본 개념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용어를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플레임도 써주고 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런 게 그런 얘기구나 하는 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서방기술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약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약어가 어떤 의미 뭔지 그거 아는 게요 굉장히 공부하는데 시간 단축해요. 그 다음에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그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거죠. 건축에 관련된 용어 전부 다 이 책에서는 한글로만 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한글만 가지고는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수열 혼고, 세상에 수열 혼고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미닫이문 하지만 미석이 창은 모르잖아요. 미닫이 창은 알지만은. 그런 어떤 용어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이런 약어라든지 그 용어만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이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죠, 우리가 그냥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연소 이론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그 연소 이론이 계속 여기저기 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과연 그의 어떤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공식 같으면 이 공식의 의미가 뭐고 왜 이게 그 단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지 이런 거 자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질량 연소 유속할 때 제가 한 번 더 해줬잖아요. 그죠? 왜 그런 단위가 나오는지. 그럼 앞으로는 좀 기계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은요, 이 압력 단위 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위 환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가면 또 할 건데, 어쨌든 그런 게 대부분 기본이거든요.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서 옛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가 기숙사 공부한다고 해서, 수의 정석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거 왜 돌아갔냐 그랬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그냥 다른 책을 보지 말고, 기본서로 다른 책 보지 말고, 이것만 충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걸 보고,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느 부분은 뭐죠? 조금 더 얇게 깊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험성 평가 기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 개념만 이해하고 필요하면은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요, 운칠 기삼이라고 제가 운이 7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공부한 게 시험 문제 나와야지. 아무리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내 공부한 거 안 나오면 소용없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은, 그러나 운이라는 것은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한테 운이 안 오겠어? 당연히 올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인터넷 공부하면은 잠을 자는 분들이 있어요. 졸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필요할 때는 먼저 책을 살짝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듣는 것도 됐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물화재 같으면 건물화재를 갖다가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20페이지나 10페이지 보고 강의 듣고, 그러면, 여기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되면은,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여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재미있다고 생각할 때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때 하면은요, 진짜 지루해요. 힘들고. 제가 이렇게 슈퍼에 가면은 물 있잖아요. 요새 다 물 사먹으니까 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다순이 무슨 물이니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양쪽에 들으면요, 힘들어요. 그걸 왜 들고 갔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우리 집에 애들한테 그거 사오라면 안 사와요. 근데 저는요, 운동 삼아 가거든요, 그거를. 양쪽에 무거운 걸. 그러면 내가 슈퍼에서 사가지고 우리 집까지 거리가 얼만데 내가 어디 가서 한 번 쉬고, 예? 집까지 운반하느냐, 이랬어요. 어떤 때는 그 슈퍼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 아파트 현관까지 그냥 거기까지 들고 올 때 있고, 어떤 때는 중간에 쉬다가
한 번 쉬고 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재미를 붙이면 괜찮다는 얘기죠. 힘들어도. 공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 생각하면은, 응? 그거는 지루한 줄 몰라요. 근데 이게 공부하기, 이거 잠오고, 뭐 힘들다 그러면은,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 저도 이렇게 예습 안 하고 왔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 예습하고, 강의 준비하고 다 해서 강의하잖아요. 저도 이 강의하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보람이거든요. 제가 한번 전기 수학이나 이런 전자기학 이런 또 강의하니까 아주 그 댓글 다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보람으로 강의한다니까. 그걸 높이 산다 이거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자, 조금 좀 이렇게, 제가 사실은 소방 쪽에서는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죠? 근데 특히 이제 다른 강의하면 조금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데 뭔가 용기나 자신감을 불어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방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자, 정성적 위험평가 기법에서 정성적은 요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쪽은 내가 지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사고 질문 분석법에서 워디프법 있어요. 워디프법. 예. WHAT if법이다. 이랬어요. 워디프법. 이렇게 있죠. 워디프. 보통 워디프법 이런 얘기를 쓰는데. 예. 정성적인 게 이 세 개만 있는 거 아니다 이거죠.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공정이나 운전 방법 등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가정한 질문으로 난상 검토해가는 위험 확인 기법이다 그랬어요. 대상은 원료, 제품, 운전 방법 등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이네요.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위험을 확인하는,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위험도 분석부에서 요거 있죠. 여기 FMECA 있어요. 예. 요거 했어요. 그죠? 이게 이상 위험도 분석법. 또 고장 형태, 영양, 치명도 분석법.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상이 아니고 이상 위험도 분석법.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상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기법인데, 시스템의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니까 운전자의 실수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그래서 하저프법과 유사나 시스템을 점검 서브 시스템으로 좁혀가면서 고장에 대한 영향 및 위험도 순위를 표로 작성하다. 대상은 단일 사고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작업자 실수 분석법에서 휴먼 에러 분석법 있네요. 그죠? 에러 어널리시스. 다 법자를 뺐으니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것도 있다. 휴먼 에러. 작업자 실수예요. 운전 기술자 등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기법이다. 또 하저프 나오죠. 하저프 여기 있어요. 하저프. 정성적인 위험평가 기법이 여러 가지네요. 하저프는 하저프 연구. 왜냐하면 여기 스타디 하니까 요걸 연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석이라고 하고 연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위험 요소들 해저드하고 현상의 문제점들, 오퍼러빌리티 프로블렘이라고 했어요. 규명하는 것으로 공장이 설계 의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포함하여 조사하는 거다. 예.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문제점들을 규명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죠? 분명하지 않은 해결책 제시에는 세심한 주기가
자, 주의가 요망된다. 뭐 이런 있고 여기에 보니까 가이드워드가 있네요. 가이드워드가 노, 모아, 노, SLS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노, 레스, 모아, 리버스, also, other, 펑션, early, late, before, after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이드워드라고 그러죠. 이게 가이드워드. 그래서 이 가이드워드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쭉 보시면은 예. 여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여기 각 분야 전문가, 전문 기술자 사내리 7인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네요. 오늘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스타디 시 누락의 가능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객관화된 평가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랬어요. 예. 단점은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여서 스타디를 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용어에 주의해라. 그다음 반복적인 스타디의 연속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이랬네요. 그죠? 노라는 것은 뭐, 여기 뭐 증가, 모아는 뭐 여기 쭉 가이드가 여러 개 있어요. 모아, 이렇게 있죠? 모아.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세스 같으면은, 흐르지 않는 것을 노라고 그러잖아요. 예? 레스는 뭐예요? 적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적게 흐르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증가, 모아. 증가한다, 이거 뭐가. 예. 그 다음에 감소, 레스. 여기 있네, 감소, 레스. 그 다음에 없음, 난. 이거 노죠, 그죠? 난 해도 난이나 노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반대, 리버스. 설계 의도하고 정반대로 나타내는 것을 리버스라고 하죠. 리버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 파츠 오브. 부분이다. 그 다음에 부가, SLS죠? S,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아더댄 있네요. 부가로는 설계 의도 외에 다른 변수가 부과되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한번 노나 뭐 난 이런 것은 뭐예요? 만약에 노플로우라고 되니까 밸브 A가 닫혔다. 그러니까 파이프가 막혔다. 파열됐다. 결과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기내 암모니아가 작업구역으로 누출했다. 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가이드워드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걸 가이드워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법에서 세이프티 리뷰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이프티 리뷰 이내디 3명의 기술자가 준비한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공정을 직접 돌아보며 토론을 통해 공정의 위험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예비 위험 분석법 여기 있네. pH 미리 위험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시스템 위험 분석을 하기 전에 예비적인 작업이다. 공정의 위험 부분을 열거하고 그 사고의 빈도와 심각성에 대해 토의하여 결정하는 기법이다. 소요 인원은 1명에서 2명의 관련 기술자들이 한다. 엔지니어가. 또 상대 위험 순위 판정법에서 릴레이티브 뭐죠? 랭킹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릴레이티브 랭킹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목적은 공정의 상대 위험 순위를 알려주는데 여기가 다우하고 몬드 인디시스 이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우라는 사람이죠? 다우. 예. 그러니까 다우 and 몬드 MOND 다우 앤드 몬드 인디케이트의 복수죠? 인디시스 이렇게 공정 상태의 순위다. 다우 이제 상대적인 위험 순위를 견적해. 인디시스니까 인덱스네요. 인덱스. 잠깐. 인덱스의 복수. 인디시스죠? 인덱스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다우 앤드 몬드 위험이니까 해저드
예, 해자드. 예. HAZARD. 인디시스였고, 여기 뭐냐면, 그, 상대 위험순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상대 위험순위 결정이다. 뭐냐면, 이제, 다우하고 몬드가 개발했겠죠, 그죠? 이분들이 개발을 한 해저드 인디시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랭킹을 정한다, 이거죠. 위험순위를. 막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뭐죠? 정성적인 위험평가 기법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정성적 위험평가 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이 나오겠죠. 정량적. 이게. 정량적이 요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결함수 분석법, FTA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정량적이니까, 이걸 위로 쓸까요? 다시 한번 쓸게요. FTA. 네. 결함수 분석법이에요. 정성적인 평가로부터 인지된 사고 시나리오를 탑 이벤트, 맨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 즉 원인을 파악하는 연역적인 정량 기법이다. 그래서 도식적인 모델인 결함수로부터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의 조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장치 이상이나 고장의 확률을 대입하면 특정 사고의 확률 및 손실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쭉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다 지울게요, 이제. 예. 쭉 지우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 용어가 또 나와가지고, 요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걸 지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 최소 컷세트하고 최소 패스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 컷세트, 또 최소 패스세트가 나거든요. 여기. 여기 뭐 최소 컷세트가 미니멀 컷세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니멀 패스세트. 요거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컷세트 이거 합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였네요. 여기는 뭐 세트인데 책에서는 요거를 PAS 패스가 아니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상이라는 게 나와요. 정상사상.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정상사상. 정자가 그죠? 이게 정상사상. 자, 이 사상의 정상이라는 것은 탑이라는 얘기죠. 그죠? 탑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은 여기 뭐 사상이 뭐 어떻다, 그분의 뭐 사상이 어떻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념이 어떻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 사상은 이벤트라는 얘기예요.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상사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벤트니까 뭐 사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나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이렇게 써요. 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사상이란 얘기죠. 뭐 사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뭐죠? 이때 정상은 정상 상태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제일 높은 꼭대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 또 이게 이제 정상 사상이죠. 그 다음에 중간 사상도 있고 여기에 중간 사상도 나오고 이게 한글로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나중에 보면 기본 사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이 사상이라는 얘기는 이벤트를 얘기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래서 정상 뭐예요? 그 가장 꼭대기 탑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FT라는 것은 폴트 트리라는 얘기예요. 폴트 트리. 여기 지금 또 FT가 나오는데 FT는 폴트 트리라는 얘기예요. 결함의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결함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FT에서 정상사상이나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는 제일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중간사상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여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사상 발생에 영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정상사상의 위험성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니멀 컷세트 또는 미니멀 펫세트를 쓰는데 보세요. 요 최소 컷세트. 요거는 이제 최소 컷세트는 그럼 뭐냐? 요거는 최소 컷세트는 뭐냐 그러면 여기 모든 기본사상 그러니까 적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일어났을 때 탑사상, 즉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최소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사상들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모여가지고 뭐예요? 탑사상이 된다 이거죠. 그 집합이니까 최소 집합. 그게 미니멈 얼마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사상이 전부 다 뭐예요? 합쳐서 그 탑사상을 발생시키니까 그 기본사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이 말 아니에요. 기본사상.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어느 고장이나 에러를 일으키면은 재해가 일어나는 거는 시스템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시스템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다. 탑사상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이 선택된 이 최소 패스는 패스니까 어떤 과정 아니에요, 이게. 선택된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기본사상이 집합이다 해가지고 요건 뭐죠? 최소 패스는 쭉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예.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거는 발생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다. 시스템의 신뢰성. 요거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다. 최소 패스트. 이런 과정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어떤 탑입의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상사상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말에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뭐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 물리학자, 화학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먼저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갖고 이 이벤트를 사상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사상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상태가 기본적인 사상,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정상상이 되니까 이건 위험성, 시스템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고 최소 패스트는 이거는 뭐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최소 컷세트는 그죠 뭐죠? 어떤 그런 위험이 일어나는 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고 최소 패스세트는 위험이 일어나지 않는 신뢰성을 얘기한다. 그런데 뭐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의 집합이라는 얘기죠. 이 세트라는 거. 예, 세트라는 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상. 뭐 이념이 어떻다, 사상이 어떻다 그런 건 틀리한 얘기예요. 이때 정상 상태다, 이상 상태 그것도 아니에요. 정상은 위, 기본은 기본적인 거, 그 사이에는 중간 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뭐예요?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인간의 에러
포함하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거다 이랬어요. 이게 결함수 분석법이. 사건수 분석은요, ETA라고 그랬네, ETA. 사건수, ETA죠. 이거,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그 FTA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예. 요소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를 나타내는 귀납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다. 이게 사건수. 사건이 몇 개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건 재의 확대 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이랬어요. 이것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역량 분석해갖고 뭐야. 요거겠네. 그죠? 아주 지웠네. 그죠? 아까 뭐죠? CCA 했죠? 그죠? CCA. 컨시퀀스. 예. 컨시 뭐 어널리시스 또 CA 또는 뭐죠? CCA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 CA.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예. 요거는, 예, CA에 대해서는 쭉 이제 우리가 누트론 모델링이 아까 여기서 쭉 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대기 확산 모델링, 화재 모델링, 폭발 모델링. 이것들이 나중에는 뭐죠? 결국 사람한테 어떤 사고의 영향이 있느냐 해서 여기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뭘로 평가되면서 복사열. 또 뭐죠? 과압. 또 인체에 대한 독성.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누트론 모델링이 뭐 누출 속도, 총 누출량, 누출상에 대해서 어떻게 배출진을 설명해서 사용된다. 대기 확산 모델이, 대기 확산은 먼저 이제 위험물질이 이동하는 거죠. 그죠? 확산하는 거니까. 그런 거. 화재 모델링. 화재는 아까 액면 화재, 그래서 화재 시 주위에 인적 물적 손실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복사열이라고 했죠. 복사열. 복사열. 근데 폭발 모델링, 블레이비, 뭐 또, 그 다음에 뭐죠? 예, VCE, UVCE, 이거 했어요. 그죠? 뭐 TNT 당량 모델, TNO, 또 등가 모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고 역량은 우리가 뭐예요? 연료 속의 역량을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복사열에 대한 것은 뭐예요? 기준을 수포라고 그랬죠. 그죠? 수포성. 기준이 고막 파괴. 독성은 뭐죠? 노출 시간과 예, 농도에 의존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 폭로인 급성 폭로, 그 다음에 노출 폭로인 만성 폭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랬어요. 예.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정도 판정 기준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독성 복사열 과압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제 설명할 게 있어서, 왜냐면 여기, 그러니까 압력 단위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이번 시간에는 정성적인 위험 평가하는데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특히 하저프의 가이드워드.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또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 모델이 이제 쭉 있는데 여기 FTA의 최소 컷세트하고 최소 패스세트가 무슨 뜻인지 얘기해서 여기에서 정상하고 사상이 최소 컷세트는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고 패스세트는 신뢰성을 기준한 거다. 최소 패스세트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전부 다 진짜 위험성 평가하는데 전문가 아니면은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면은 그 정도로 끝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강의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